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김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 집만 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병원까지 멀어서 택시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가요. 이런 후회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3%가 주거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 문턱, 좁은 화장실 등이 주요 불편 요소로 꼽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노인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익숙한 우리 집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67세 박영수 씨의 경우를 보면 강남구 3층 빌라에서 30년간 살면서 우리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면서 매일 오르내리던 계단이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이사를 결정했는데 놀라운 건 같은 동네 1층 집값이 3층보다 무려 1억 원이나 비쌌다는 거예요. 30년 살던 집을 헐값에 팔고 빚까지 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접근성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하철역 근처가 좋은 이유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바로 이어져 있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 없이 전철을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런 곳에 사는 어르신들의 외출 빈도가 일반 지역보다 무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예요. 날씨 걱정 없이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병원까지의 거리입니다. 대형 병원까지는 30분 이내, 동네 병원이나 약국은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이 이상적이에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진수 할아버지는 경기도 분당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병원 갈 때마다 자식들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눈치를 봐야 했는데 지금은 슬리퍼 신고 5분만 걸으면 내과, 정형외과, 심지어 치과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트, 은행, 우체국 같은 기본 생활시설도 도보권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직접 보고 사는 오프라인 쇼핑이 더 익숙하고 안전해요.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두 번째 조건은 무장의 설계와 안전성입니다.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차가 없는 것입니다. 문턱, 계단, 턱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큰 장애물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을 때는 2cm 문턱도 모르고 넘어다니지만 70세가 넘으면 그 2cm가 에베레스트만큼 높게 느껴진다. 정말 무서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어요. 서울 노원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겨우 5cm 높이의 턱을 넘어다니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30%의 어르신들이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5cm가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화장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충분한 공간, 안전 손잡이는 필수예요. 그리고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안에서 쓰러졌을 때 구조하기 쉽거든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곳이 있어요. 부산의 한 시니어 전용 아파트에서는 화장실 바닥을 특수 나노 코팅해서 물이 있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 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설치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입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화장실 낙상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일반 아파트에서는 매달 두세 건씩 화장실 사고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너무 넓은 집도 문제예요. 청소하기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노후에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정도의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대략 18에서 24평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세 번째 조건은 커뮤니티와 사회적 연결입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실버 요가 교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요가보다 오히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었다고 해요. 69세 김순자 할머니는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산책로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오늘 기분 어때? 라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지 내나 근처에 도서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같은 시설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실버타운에서 거주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버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학, 미술,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다양한 강좌가 열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강사도 거주자 중에서 전문가였던 분들이 직접 맡는다는 거예요. 전직 대학 교수였던 분이 문학 강의를, 은행 지점장을 하셨던 분이 재테크 강의를 하시는 식이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테스트 결과가 일반 어르신들보다 20%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해요.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네 번째 조건은 경제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관리비가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겠죠?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관리비는 연금의 30% 이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120만 원을 받는다면 관리비는 35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에는 난방비, 전기료, 인터넷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인 곳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화가 쉬운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인구 유입이 꾸준한 곳, 재개발 가능성이 낮아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5번째 조건은 자연환경과 건강입니다. 집 근처에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정말 특별해요. 단지 뒤편에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산책로가 있어요.
그냥 산책로가 아니라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고 50m마다 쉼터를 설치하고 운동기구까지 배치한 거의 작품 수준이에요. 74세 박준영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여기서 산책하는데 3개월 전 병원에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어요.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가끔 다람쥐도 만날 수 있어서 산책하는 게 아니라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단지 거주 어르신들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40% 적다는 통계도 있어요. 공기질과 소음도 중요한데요. 도심 한복판보다는 조금 외곽이라도 공기가 깨끗한 곳이 좋습니다. 특히 큰 도로변은 피하는 게 좋아요.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외진 곳도 문제예요. 응급 상황 시 119가 늦게 올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조용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65세 김철수 씨와 63세 박영희 씨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40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말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은평구 25평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김철수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가고 은평 성모병원까지는 버스로 10분이면 가요. 그리고 불광천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집값 차익으로 생긴 3억 원 덕분에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죠. 정말 놀라운 건 이 부부의 월 생활비가 강남에 있을 때보다 30% 줄었다는 거예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물가도 싸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허영 소비를 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71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원래 20년 동안 혼자 단독주택에서 사셨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다고 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이웃들과는 담장 때문에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해운대의 시니어 전용 아파트로 이사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생활이 답답할까봐 걱정했는데 여기는 마법 같은 곳이에요. 같은 또래 이웃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1층 카페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차를 마실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아파트에는 간호사가 상주해서 혈압 체크나 간단한 건강 상담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여서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이 설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48세 박민호 씨는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주하면서 76세 아버지 박종철 할아버지와 74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3세대가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층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1층은 부모님 전용 공간으로 방과 화장실, 거실까지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설계했고 2층은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사용해요. 박종철 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 힘들어하는 걸 아들이 알고 1층에 모든 걸 다 만들어줬어요. 손자들 뛰노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다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정말 딱 좋아요라고 하세요. 더 놀라운 건 동탄 신도시라서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도 많고 무엇보다 센트럴파크 같은 거대한 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박민호 씨는 부모님 의료비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졌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좋은 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반대로 노후에 절대 피해야 할 주거 유형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곳들은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고층 아파트의 고층부입니다. 20층 이상의 고층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완전히 고립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서울의 한 30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3일간 멈췄는데 고층에 사는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나 지진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피난이 어려워져요. 소방차 사다리도 보통 15층 정도까지밖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층일수록 바람이 강해서 베란다 출입도 위험할 수 있어요. 노후에는 5층 이하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 이하가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공기가 좋아도 교통이 불편하면 결국 고립되기 쉬워요. 특히 마을버스만 다니는 곳은 배차 간격이 길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전원주택의 로망을 품고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로 이사한 69세 최영우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도시 매연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며 의기양양하셨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병원에 가려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차를 부탁해야 했고 시골 버스는 하루에 고작 4번밖에 없어서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어요. 더 심각한 건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버스 운행이 아예 중단되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너무 조용한 곳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적당한 생활소음은 오히려 안심이 되지만 너무 조용한 곳은 응급 상황 시 도움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 밀집 지역 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안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홀로 사시던 78세 한 순례 할머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너무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살아서 이웃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지났을까요? 무려 3일이 지나서야 우유 배달원이 우유가 계속 쌓여 있는 걸 보고 신고해서 발견됐어요. 반대로 적당히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평소와 다른 점을 이웃들이 바로 알아채거든요. 김할머니가 오늘 산책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지하나 반지하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관절에 좋지 않고 곰팡이나 결로 문제도 심각해요. 특히 장마철에는 침수 위험도 있고요. 노후에는 건조하고 따뜻한 환경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지하나 반지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요. 다섯 번째는 경사가 심한 언덕 위의 집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 삼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매일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특히 겨울에 눈이나 얼음이 얼면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의 한 산복도로에 사는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전망이 좋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집 나가기가 무서워요.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진 후로는 더욱 그래요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노후에는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곳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요. 특히 대로변이나 유흥가 근처 공사장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리비가 과도하게 비싼 곳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이 크면 생활이 어려워져요. 특히 고급 서비스가 많은 곳일수록 관리비가 비싸지는데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입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나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불편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상가와 너무 가까운 곳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가 가까운 건 좋지만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치킨집이나 고깃집 같은 곳 바로 위층은 냄새와 환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피하고 앞서 말씀드린 좋은 조건들을 갖춘 곳을 선택하시면 노후에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을 선택할 때는 현재의 편의성보다는 10년, 20년 후의 상황을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교통과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 둘째, 무장의 설계로 안전한 곳. 셋째,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 넷째, 경제적 부담이 적절한 곳. 다섯째,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